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톱5로 지금 갑자기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톱5가 아니고 전체의 톱5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최재형은 누굽니까? 왜 최재형의 돌풍이 일어날 낌새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조명을 지금 데일리안 인터넷 신문이 조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대략 보면 이 판사 외기를 걷고 법원장까지 하고 사법연수원장 뭐 등등 거쳐가지고 감사원장에 취임해서 감사원장으로서 이 정권의 탈원전이라든가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대통령이 직접 가장 관심이 있었던 탈원전.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탈원전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가장 수건 사업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공약을 실천을 강하게 했던 그것이 탈원전인데, 탈원전의 배후가 뭐냐 등등등등 말들이 많죠. 근데 이 탈원전, 이 월성 1호기를 갖다가 파헤친 감사한 그 많은 숱한 반대도 불구하고 파헤친 분이 바로 이 판사 출신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뭘 했느냐? 대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톱5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1일 정치권에 이렇게 따르면은 최 원장은 이르면 이달 중에 아니면 늦어도 8월, 이 4달 중순, 7월 중순 아니면 이달 말, 4달, 2달 중에서 대선 출마 선언할 것으로 대부분 정치권의 관측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 원장이 정치인으로서 도전을 준비하고는 있지만은 면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최 원장이 누굴까요? 이 최 원장은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서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에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울지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법판사, 또 서울지법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등등등을 지내면서 판사의 외길을 그대로 걸어왔습니다. 2017년 2월부터는 사법연수원 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게 바로 문재인 정부에 의하여 훌륭하다고 감사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최 원장은 문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였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최 원장은 감사원장. 결국 윤석열, 최 원장, 최재형을 배출해낸 셈입니다. 뭐를? 그 두 분의 야권 대선 주자를 지금 배출해낸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자기를 감사원장 만들어주고 검찰총장을 만들어준 문재인을 향해서 국민과 함께 화를 당기려고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아마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왜 그런가를 답을 다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청와대는 최 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86년 판사 임용 후에 30여 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온 법조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서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틀림없이 실현해 나갈 책임자로 기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명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다시 말하자면 첫째,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고위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는 그 원칙을 적용한 첫 번째 인사임에도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깨끗한 분들이 초기인 초기니까 아주 깨끗한 엄정한 잣대로 아마 자기네들이 분석했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당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바로 청문보고서 채택됐고 본회의에서도 찬성 231명, 반대 12명, 기권 3명의 압도적 찬성 속에 24대 감사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야권이 아주 그냥 완전히 찬성을 해준 분입니다. 그만큼 도덕적이라든가 법적이라든가 또는 이런 모든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하나도 발견 안 됐다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바로 최재형입니다. 오히려 청문회 과정에서는 최 원장이 경기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갖다가 등에 메고 업고 매일 등하교 시키는 그 미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친구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재학 시절에 경기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업어가지고 매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등하교 시간을 이렇게 업고 다녔다는 이런 미담이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판사 시절인 2000년과 2006년에는 2명의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없어서 입양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내 친자가 2명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2명의 양자를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게 2000년입니다. 2006년. 그러니까 지금 20여 년이 지났죠. 2명의 아들을 입양한 것, 그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2011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 그런 다짐이 없으면 할 수 없다. 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박범계와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에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언론에 비치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대조되는 두 사람을 평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정부의 초대 감사원장에서 야당의 지금 잠룡으로 변신했습니다. 자, 최 원장은 감사원장 취임 이후에 4대강 사업, 방산비리 등 전임 정권에 대한 정책 감사를 펼쳤습니다. 여권이 최 원장에게 공격적 태세로 돌변한 것은 그가 월성 원전 1호기, 소위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여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부터 윤석열 총장과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죽이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수력발전소, 소위 수력원자력, 한수원이라고 그러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제성 평가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그런 결론을 내면서 크게 국민들에게 분노를 안겨줬습니다. 왜?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가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였고 한수원은 회계법인의 실제 판매 단가보다 낮게 예측되는 한수원 전망 단가를 사용하도록 해서 소위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완전히 저해했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7월 달부터 보십시오.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전기세 폭탄이 국민 여러분 우리들에게 터집니다. 전기세 폭탄이 터진다. 왜? 그렇게 원자력이 있으면 전기세가 점점 내려갔던 그때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거꾸로 전기세 폭탄이 나온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탈원전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다양한 방법으로 최 원장을 지금 압박을 하고 또 과거에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원장은 감사원장이 되고 이렇게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 이런 소신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권이 최 원장을 향한 공세가 심해질수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야권의 훌륭한 자원으로서 계속 부상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지금 감사원장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톱5가 됐습니다. 전체 톱5. 최 원장은 지난 18일 국제법사위 회의에 참석해서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저희 거치라든가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등의 언론이나 정치권의 억측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때로는 우리 감사원 직원조차도 그런 것 때문에 난처해하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대선 출마 가능성을 확 열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최 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잠재적인 야권의 대선 주자로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그를 잠재적 잠룡군에 넣었습니다. 그는 지금 현직 감사원장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최 원장의 정치권 대비가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칠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지금 상당한 지금 폭발력을 갖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아니냐라는 일각의 추측도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미 최 원장의 정치권 데뷔를 도우면서 그에게 접촉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바깥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최 원장에 대한 여론 기대감, 윤 총장에 대한 초반 지지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데다가 꾸준하게 그는 기부활동을 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는 적지 않은 미담이 시대의 흐름과도 맞는다는 그런 일각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부활동을 하고 선행을 하고 친구를 갖다가 등하굣길을 갖다가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친구를 업고 다니고 그도 지금 변호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업고 다니고 했던 등하굣길을 업고 다니고 그리고 기부활동하고 또 양자를 2사람이나 기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선한 분이다 이런 이미지가 벌써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붙어 다닙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어느 정도 그 수사를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있죠. 최 원장은 넘어야 할 산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권에 의한. 다시 말하자면 공정과 형평이라는 시대적 가치는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최재형 원장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정치권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야권의 구원투수로서 소위 윤 전 총장에 향하던 지지세 또 최 원장에게도 쏟아질 가능성이 지금 배제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마냥 뭐 긍정적인 것보다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최 원장이 갑자기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겠냐 하고 회의를 합니다. 많은 뭐 그런 정치 경력 정도야, 경험이야. 뭐 그렇게 그 자체 과정들이 전부 다 하나의 정치 사회 일원으로서의 일종의 과정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최 원장 지지율이 지금 톱5라고 하는데, 그래봐야 지지율이 4.5%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쪽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야권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은 리스크를 잘 관리 안 하면은 대치기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돼가지고 당대표가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대치기 당하는 거 아니에요? 왜? 리스크 관리도 전혀 없고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여기에 붕 떠가지고 난리를 치고 난리 구슬 치고 있고 대선 주자를 폄훼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 입버릇하며 이래서 대선 정권 교체 망치는 거 아니냐는 지금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때문에. 지금 이준석 돌풍 다 꺼졌습니다. 이준석 환상 이제 없어졌습니다. 언론도 그를 비판의 대상으로 보지 지금 이제는 소위 돌풍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최재형 과연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최재형은 확실하게 대선에 나올 것 같다는 그러한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름다운 미담이 같이 동반하고 있다. 한번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확실히 떠오릅니다. 이준석이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잘못 간다면 1, 2개월 내에 비토당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은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구성이 좋으니까 최고위원들이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면은 또 깨어진 그릇도 다시 붙이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거는 오로지 정권 교체입니다. 그 이상, 그리고 단일화입니다. 이 두 가지 명제를 동시에 시행돼야 되는 바로 명제죠.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